11월 12일 전국 노동자 대회 성사를 위해 240시간 집중행동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진행됩니다. 8월부터 시작했던 조합원 만남의 날도 이번 주 전북을 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된 지 9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산재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건설노조에서는 안성건설 현장 참사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거대 양당으로 인해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2024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다시 발족하면서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어떻게 모아낼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전국의 노동자들을 만나기 위한 커피트럭을 운영합니다. 커피트럭을 통해 노조 가입과 11월 12일 전국노동자 대회에 함께하기를 호소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구조조정이 예고됩니다. 이미 열악한 처우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들도 여기에 목소리를 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뉴스 서재현입니다. 10월 28일 민주노총 뉴스 시작합니다. 2주 뒤인 11월 12일에는 전국 노동자 대회가 열립니다. 조합원 여러분도 서울로 모이기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죠? 민주노총은 10월 31일부터 전국 노동자 대회 성사를 위한 240시간 집중행동을 진행합니다. 8월부터 진행했던 위원장이 간다 조합원 만남의 날도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8월 23일 광주에서 시작했던 조합원 만남의 날 일정이 이번 주 전북을 마지막으로 끝났습니다. 이번 현장 순회를 통해 약 3천여 명의 조합원을 만났고 조합원들도 11월 12일 전국 노동자 대회 참가를 뜨겁게 결의했습니다. 조합원 만남의 날에서는 조합원들에게 11월 12일 전국 노동자 대회를 통해 무엇을 하려 하는지, 왜 10만 명이 모여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11월 12일 전국 노동자 대회 성사를 위한 240시간 집중행동이 펼쳐집니다. 전국의 조합원들을 매일 만나며 11.12 전국 노동자 대회로 조직하고 시민사회와도 적극적으로 함께하며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반민생 정책에 대한 연대투쟁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노동개혁을 막아내고 민영화를 저지하겠다는 동지들의 결심이 반드시 헛되지 않도록 함께 만들어냅시다. 11월 12일 서울에서 10만 조합원과 함께 만납시다. 투쟁! 240시간 집중행동은 10월 31일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11월 10일 경기, 인천에서 마지막 일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11월 12일 전국 노동자 대회에 조합원 여러분의 참여를 호소드립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개약을 예고하며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시행령 개약을 규탄하며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건설노조는 안성건설 현장 참사에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시행된 지 9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법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되지 못하게 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민주노총은 지난 수요일 서울역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집회 신고를 했으나 이를 경찰이 가로막는 일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조합원 한 명이 다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민주노총은 결의대회를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규탄과 함께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확대, 작업 중지권 및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왜 노동자가 일하다 죽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까? 많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더욱 강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최근 건설 현장에서도 중대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안성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4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노동자 8명 중 5명이 추락해 3명이 사망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발생한 건설 현장 대형 사고에서 일관되게 보였던 속도전의 모습입니다.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사고에 건설노조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의 신속한 법안 상정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는지, 실제로 정부가 양당이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많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특검을 통해서 저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은 최근 SPC와 건설 현장에서 목숨을 잃어간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며 계속되는 노동자들의 사고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제도를 악용해 위성 정당을 만들고 여러 군소 정당의 원성을 산 바 있습니다. 이에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2024 정치개혁 공동행동으로 재발족하여 국회에 정치개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지난 총선에서 거대 양당의 개혁을 요구하며 선거제도 개혁을 실현하는 행동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거대 양당은 선거제도를 악용하여 위성정당을 만들고 군소정당의 국회 진출 시도를 가로막았습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22대 총선을 17개월 앞둔 지금 2024 정치개혁 공동행동으로 재발족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정치개혁을 촉구했습니다. 그들만의 리그로 진행되는 것을 두고 보지 않겠다라는 것이 오늘의 정치개혁 공동행동의 재발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의 요구와 권리가 정치에 제대로 구현되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를 제대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발족한 2024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정치개혁을 국회에만 맡길 수 없다며 국회의장 산하의 논의기구 구성과 국회가 이행해야 할 정치개혁 10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2024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함께 국회가 노동자를 위한 정치개혁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진 요즘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노동자들에게 커피를 무료로 나눠드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노동자들에게 노조 가입의 필요성과 11월 12일 전국 노동자 대회도 알리고 있습니다. 연예인 팬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응원하기 위해 팬들끼리 힘을 모아 촬영 현장에 커피트럭을 보내곤 하는데요. 민주노총이 노동자들을 응원하기 위한 커피트럭을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일 충북 음성에서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커피트럭 운영을 시작으로 현재 서울과 경북, 세종, 충남에서 커피트럭이 운영되었습니다. 커피트럭을 통해 노동조합의 필요성과 11월 12일 전국 노동자 대회를 알리는 활동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법제화된 휴게시설 관련 노동자들에게 알리고 민주노총 홍보와 가입 권유를 위해서 권리 찾기 수첩과 함께 선전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추운 날씨지만 많은 노동자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커피트럭에서는 노동법 위반 상담 부스도 함께 운영되며 전국 지역별로 작은 사업장의 노동 기본권 보장, 이주 노동자, 요양보호사를 위한 캠페인이 함께 진행됩니다. 11월부터는 주요 도심 지하철에서도 노동조합 가입을 독려하는 광고도 볼 수 있습니다. 커피트럭은 전국적으로 11월 중순까지 전국 각지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인력 감축 계획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그중 공공기관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들이 정부의 이러한 계획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내년까지 350개 공공기관 정원을 6,700명 넘게 줄인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설관리나 환경미화 등 공무직 노동자가 구조조정의 주요 대상입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야 하는데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노동자들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공공기관이나 자회사에서 일하면 처우가 좋을 것이라는 편견이 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최저임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 그리고 정규직과의 차별 대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들의 자신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공연대노조 서울지역 청년 노동자들은 어제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청년 노동자들이 미래를 꿈꾸기 어렵고 정부가 나서서 노동 환경을 최저 수준으로 낮추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인권위에서 광고하고 대법원에서조차 위법이라고 한 업무와 무관한 수당인 각종 수당에 관련하여 차별 없이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현재는 식비를 제외한 그 어떤 수당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때까지 함께 싸울 것입니다. 11월 1일부터 노조법 2, 3조 개정을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합니다. 노동자를 노동자라 부르지 못하고 노동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투쟁하면 손배 폭탄을 날리는 나라. 노조법 2, 3조가 개정되어야 이러한 노동자들의 고통이 없어집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더불어
다가오는 11월 12일 전국 노동자 대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을 막고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도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0월 28일 민주노총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